안녕하세요. 최근에 농업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정넷 이슈 브리핑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경북의 복숭아 농사꾼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4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폭염과 농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올해 폭염 정말 대단했죠. 지금껏 폭염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농작물이 말라 죽는다라든지 농작물 피해에 대해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실제로 폭염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생명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8월 4일까지 온열 질환 사망 추정자가 18명 중인데 그 중에서 9명이 우리 70세 이상의 고령 농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 발생률 상위 지역의 다수를 우리 농어촌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요, 65세 이상의 온열 질환 발생률 상위 20개 시군 지역 중에서 농어촌 지역이 16개 지역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대기는 전북 그리고 전남, 경북이 높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특징은 우리 농업 노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폭염이 오더라도 논밭에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하우스라든지 시설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농업 노동의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에서는요, 야외 노동과 관련해서 보상률은 좀 미흡하지만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 대상으로 논의하는 등 상대적으로 상당히 온열병과 관련된 폭염에 대한 논의의 진척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 폭염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정도의 수준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늘값 폭락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킬로그램당 5,100원인 마늘이요, 지금 산지 공판장 상품 기준으로 2,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40% 가량 떨어졌는데요. 그럼 올해 왜 이렇게 그러면 마늘값이 떨어졌느냐를 보면 첫 번째, 생산 면적이 한 4% 정도 늘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의 대서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생산량은 한 7% 정도 늘었답니다. 어쨌든 생산 면적과 생산량이 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농협과 정부가 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산 면적이 4%, 생산량이 7% 정도 증가했는데 왜 가격은 40%나 떨어졌느냐? 이게 농업의 특성상, 시장 경제의 특성상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농협과 정부가 제 기능을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농협이 피마늘, 그러니까 통마늘을 사서 깐마늘로 공급이 되는 이 농협의 유통기조의 좀 폐쇄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대부분 마늘이 사실은 깐마늘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농협이 이 깐마늘 시장의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마늘 산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후에 김장철이라든지 가격이 상승된다라면 결국 그 마진의 재미는 누가 보느냐? 농민들이 아니고 유통업자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하락되는 것은 농민들만 억울하지 유통업자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망하고 크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싼 마늘 사놨다가 자기 창고에 저장해놨다가 가격만 오르면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빨리 깐마늘 그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올해도 정부가 사실은 마늘 그 폭락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애당초 예상됐을 때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7월 중순경 늦은 진입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비축미도 구매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책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에 신호를 줬어야 되는데 농협을 앞세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농협이 깐마늘 시장, 그래 마늘 시장의 유통 구조에 개선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또한 가격 정책에 대한 분명한 시장의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자조금 관리 협회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협회 가입을 통해서 생산 조정, 그리고 자체적인 농산물 그 마늘의 생산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농콩 재배 농가들의 폭우 피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월 9일부터 올해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요. 우리 전북의 농콩 재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만 전북 농콩 재배 면적 11,500헥타르의 절반 수준이죠. 5,000헥타르가 전부 침수되는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농콩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지금 쌀가 폭락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전략 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으로서 이렇게 농콩 재배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농콩 재배가 폭우로 인한 침수로 피해를 받았으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16일 날 우리 농민들이 농콩을 갈아엎는 이런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전략 작물에 대한 재배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 그리고 콩을 파종하지 못했거나 아니 침수된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보험에 미가입한 농콩 재배 농가들이 8월 18일까지 보험 가입의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다른 작물 파종을 위한 종자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대책 이전에 우리 농업재해보험법 늘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농콩 재배를 통한 그 피해액은 보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군산이나 부안 등의 전북 농콩 재배 지역에 추가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우리 폭우 때 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은 참으로 다행인데 그 후속으로 추가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가 굉장히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콩 재배 농가들의 폭우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선제적으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를 하고 농콩 재배의 이런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익직불제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2년도부터 22년 3년간 공익직불금을 전액받지 못한 농가 수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7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느냐, 그리고 화학 비료를 적정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 활동을 참여하느냐, 그리고 폐기물, 영농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있느냐, 공익 기능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있느냐, 하여튼 이런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만 되고, 그것을 어겼을 시 한 항목당 5에서 10%의 감액을 해서 우리 직불금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농식품부가 농정연구센터에 발주준 설문조사가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현행 공익직불금이 받기 위해서는 이런 준수상, 공익직불 준수상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84%나 달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준수상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직불금을 감액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73%나 됩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이 항목이 너무 많아서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가 2025년부터 29년까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방안의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의 과정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항목의 간소화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택형 직불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형 직불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은 단순하게 화학비를 많이 썼을 때, 농약을 많이 썼을 때 이런 감액의 기준에 있다라면 그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했을 때 화학비를 전혀 쓰지 않는다, 화학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오히려 가산점을 줘서 직불금을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선택형 직불금이 확대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5조 원까지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이런 선택형 직불금의 확대로 기후위기 시대, 이 저탄소 시대의 농업 재편에 이 공익형 직불금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농업 농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이